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제 가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이고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고 나니 완전히 무너져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죠. 저희 부부는 걱정이 되어서 자주 찾아뵙고 외식도 모시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고만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밝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입으시고 머리도 염색하시고 심지어 헬스클럽까지 등록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드디어 슬픔에서 벗어나시는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수연아,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달밖에 안 됐는데요. 시아버지께서 만나신 분은 박미영이라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산책을 나가셨다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자가 혼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댁에 갔을 때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를 처음 봤는데 너무나 자기적이었어요. 시아버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상냥하게 굴면서도 저희에게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려 보이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외로우시니까 이해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눈빛이 시아버지를 바라볼 때와 저희를 바라볼 때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시아버지를 볼 때는 애교스럽고 의존적인 표정이었지만 저희를 볼 때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그 여자와 만나시고 비싼 선물을 사주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고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셨던 분이 갑자기 한 달에 300만 원씩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시아버지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투자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고 하면서 초기 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미영이가 성공하면 나도 보람이 있을 것 같다며 흔쾌히 돈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상하지 않냐, 만난 지 2달밖에 안 된 여자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버지 돈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라며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놓으신 돈이고 시아버지의 노후 자금인데 이렇게 털릴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시댁에서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카페에 가보니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카페 사장님께서 그런 이름의 직원은 우리 카페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끔 그 여자와 함께 다니시는 곳들을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시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날에는 다른 나이 든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한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또 한 번은 다른 할아버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확신을 얻기 위해 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로펌에서 일하는데 그쪽으로 소개받아서 의뢰했어요.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영의 실명은 박선희였고 이미 사기 전과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에 70대 홀아버지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두 번째는 3년 전에 60대 사업가를 상대로 가짜 투자처를 소개하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금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재도 시아버지 외에 2명의 남성을 더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명은 80살의 전직 교장 선생님이고 다른 한 명은 75세의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사연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당장 아버지께 이야기해야겠다고 했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아버지께서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실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더 교묘하게 시아버지를 조종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미영이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음 주에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미영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여자의 사업에 투자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이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그 박선희라는 여자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 여자의 정체를 아세요? 그리고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들,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현재 동시에 만나고 있는 다른 남성들의 사진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박선희라는 여자가 정말 뻔뻔하게도 오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질투하는 며느리가 조작한 거예요 라며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이 현재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라며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각각 다른 날짜에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다른 남성들과 다정하게 식사하고 쇼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끝까지 그건 저도 생계를 위해서 라며 억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완전히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미영아, 아니 선이야, 이게 정말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가 어때서요? 할아버지들이 외로우니까 제가 상대해 준 건데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가라고요? 당신이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시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준 돈만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까짓 돈이 뭐 대수라고 그래요? 어차피 할아버지들 오래 못 살 텐데 죽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린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의자에 주저앉으시면서 내가 이런 바보였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는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라며 태연하게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당황하더라고요. 뭘 신고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사기죄로 신고할 거예요. 가짜 사업 투자라며 5천만 원을 받아갔잖아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마 이번에 또 걸리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발. 저도 살아야 하는데. 돈은 돌려드릴게요라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여자를 그냥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게 뻔하거든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 여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던 다른 두 남성분도 발견되었고 피해 규모는 총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에 발견해서 그 정도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넘어간 8천만 원 중에서는 3천만 원밖에 회수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시아버지께서는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위로해도 내가 너무 바보였다. 죽은 엄마한테도 면목이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연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완전히 망했을 뻔했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평생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 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당연한 일 한 건데요 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희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세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이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시아버지께서 직접 요리도 배우시고 텃밭도 가꾸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가 오싹하다고 하시지만 다행히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으셨어요. 재판 결과 그 박선희는 사기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합심해서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비록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이런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롭고 취약한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그런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주의해서 지켜봐 주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행동이 달라지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과 만나기 시작하거나 큰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저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다면 또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더 가까워졌고 시아버지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잃은 돈은 아쉽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당연한 거거든요. 잘못된 건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도 비난보다는 이해와 위로를 해주시길 바라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비난까지 받으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엔 시아버지께 화가 났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도 피해자셨던 거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비슷한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처음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빨리 행동한 게 잘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큰 돈을 쉽게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꼭 상의해 보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고 저희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계세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고 아끼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